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네. 그래서 이 주나라가 200여 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견융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죠. 이 시기를 동주시기라고도 하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춘추 전국시대가 500년이에요. 500년인데 앞에 300년을 춘추시대, 뒤에 200년을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자, 춘추시대 때까지만 해도 주왕실이 그 임명한 나라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제후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했다 그랬죠. 주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오랑캐를 무찌르자 존왕 양의를 내세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춘추시대 거의 끝에 300년 지나가지고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약한 나라는 잡아먹히고 강한 나라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또 200년 동안 전개가 되죠. 그러다가 이 전국시대를 마침내 최종적으로 끝낸 나라가 진나라예요. 여기 이제 끝에 나와 있는. 이 진나라의 군주 영정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를 왕이라는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더 이상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망 오제에서 황과 제를 따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겠을까요? 황제라고 부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진나라 왕 영정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황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거를 진나라 시황제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초나라 봤는데 이 장왕이란 왕이 처음에 3년 동안은 술 마시고 놀기만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그러고 실제로 죽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장왕한테 바른 말을 못했죠. 자, 그러다가 오거라는 신하가 수수께끼를 하나 장왕한테 냈어요. 자, 그냥 바른 얘기하면 죽이니까 수수께끼라고 해서 말을 돌려서 한 거죠. 자,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장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 이렇게 대답했죠. 3년 동안 울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울면은 세상을 놀라게 할 거고 3년 동안 날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모아놔서 한 번 날면은 깜짝 놀랄 만큼 높게 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술 마시고 놀고 여전히 그 정치를 전혀 안 했죠. 그랬더니 보다 못한 소종이란 신하가 나서가지고 장왕한테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치 좀 바르게 하십시오. 자, 장왕이 너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내가 너 바른 말하면 죽인다 그랬잖아. 자, 그때 소종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살신이명군 신지원이야. 자, 내 몸을 죽여가지고 군주를 깨우치는 게 신지원이야. 신하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는 바른 말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장왕이 무릎 탁 치고 나서부터는 자, 술자리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고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동안 자기한테 바른 말했던 그 오거나 소종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높은 자리에 임명해가지고 정치를 이때부터 잘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초나라 장왕 때 초나라가 춘추 시대를 완전히 쥐락펴락할 정도로 아주 강국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초나라가 점점 그 영토를 넓혀 나가다가 자, 우리 주나라 수도 어디로 옮겼다 그런지 기억나요? 원래 호경에 있다가 견융이 쳐들어오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양. 낙양, 나급으로 옮겼다 그랬죠? 초나라가 국력이 더 커져가지고 그 주나라 수도 나급 근처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왕이 그 나급에 들어가요. 자, 들어갔더니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왕을 상징하는 보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왕을 상징하는 보물 크게 두 개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옥새가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었죠? 뭐? 청동으로 만든 9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9개니까. 가마솥을 뭐라고 불러요? 솥을 정이라고 하죠, 정. 네. 조용히 앉아, 빨리. 자, 그렇게 해서 그 구정이 하나라 망한 다음에 상나라, 상나라 망한 다음에 주나라로 전해져 왔는데 그 구정이 그 낙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왕이 그 구정 근처로 가더니 괜히 이렇게 거들먹거리다가 그 주나라 왕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저 구정의 무게는 얼마나 되죠?
저 구정 크기는 얼마나 되죠? 자,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또 훔치려고 또 어, 부러워서. 부러워서 또 하나 만들려고 또 못 먹는 감 찔러보다 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괜히 그 잘난 척 반, 자기네 힘이 세가지고 지금 주나라 근처까지 온 거잖아요. TV 반, 그냥 건들거리는 거 반 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없나요? 네. 괜히 좀 뭐랄까 시비 걸러는 사람들. 네. 자, 그랬더니 그 주나라 왕손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천하를 다스리는 거는 그 가마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와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거 부정 무게 묻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장왕이 그걸 듣고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군대를 물려서 초나라로 돌아왔다 그래요. 자, 초나라는 여러 귀족들 힘이 강한 나라였는데, 자, 초나라 귀족 중에서 추씨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초월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활을 잘 쐈어요. 자, 이 사람은 초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었고, 자, 이 초월초 못지않게 활을 잘 쐈던 사람이 양육이었어요. 양육이는 100번 쏘면 100번을 다 관역에 맞췄어요. 여기서 유래한 고사가 백발 백중. 백중. 자, 양육이는 화살을 잘 쐈단 말이에요. 투월초도 잘 쐈고. 그래서 이 반란 일으킨 투월초가 양육이랑 이제 전쟁터에서 맞붙게 돼요. 당시 강 하나를 놓고 투월초랑 양육이가 맞붙었는데, 자, 그, 양육이가 활쏘기 대결 제안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활을 서로 잘 쏘니까, 자, 활을 쏴가지고, 그, 어, 그, 맞추기 그 대결을 하는데, 안 피하기로 해요, 서로. 서로 안 피하는데, 양육이가 호기롭게 투월초 보고 먼저 쏘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투월초가, 자, 시위에다 활을 겨눈 다음에 활을 휙 하고 쐈어요. 자, 휙 날라왔는데, 자, 어떻게 했을까요, 양육이가? 양육이가 자기 활로 날라오는 그 투월초의 활을 쳐버려요. 자, 그래서 투월초가 다시 한번 화살 시위를 깨가지고 또 쐈어요. 근데 이번엔 너무 여기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오니까 피하기가, 그러니까 이걸 쳐내기가 어려웠어요. 양육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고개를 숙여가지고 휙 피했단 말이에요. 자, 투월초가 따져요. 야, 안 피하기로 했잖아. 근데 양육이가, 아,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자, 그래서 투월초가 다시 한번 시위에다 활을 건 다음에 쐈어요. 자, 또 얼굴 쪽으로 날아왔어요. 자, 맞았어요. 소리가 났어요. 자, 근데 양육이가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안 쓰러졌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 얘기해봐. 왠지 고기방패 썼을 것 같은데요. 인형이 얘기해봐. 이런 좀 했어요. 어? 이로 안약해서. 자, 활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서 이로 이걸 잡은 거예요. 활을. 잡았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야, 양육이가 저 화살 잡았다고? 자, 양육이는 나는 세 발도 필요 없다. 한 발이면 된다. 해가지고, 자, 활을 겨눠가지고 탕 쐈는데 그 화살이 투월초의 머리를 확 관통했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야, 중국에서 활 잘 쏘는 사람 하면 누굴 떠올려라? 양육이를 떠올려라. 너희 혹시 수호지라는 그 소설 들어본 적 있어요? 수호지? 자, 그 수호지는 양산박이라는 저 호수로 뒤덮인 요새에 108명의 호걸들이 이제 막 그 이제 뭐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의리 있게 광군이랑 싸우는 내용들을 담은 그 소설인데 그 수호지 108호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화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 화영의 별명이 소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양육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양육이는 뭐를 잘 쏘는 대명사? 활을 잘 쏘는 사람의 대명사다. 뭐 그렇죠. 예, 맞아요. 정확하네요. 자,
그래서 그 뭐냐 양육이랑 싸웠던 그 누구였더라? 투월초. 투월초 죽었어. 투월초 죽었죠. 죽고 반란은 진압이 됐죠. 자, 장왕이 이제 전쟁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다가 이제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막 연회를 베풀었는데 밤이었어요. 자, 보통 그 왕이랑 그 갖는 술자리나 연회 자리에서는 여자들 동석하고 앉지 않죠. 보통 신하들 본인 혼자만 오잖아요. 근데 왕은 왕이죠. 왕은 특별하게 장군들은 그냥 남자들끼리 앉았는데 왕은 자기가 평소에 예뻐하는 그 애첩이랑 같이 앉았어요. 자,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어요. 술도 막 취했어요. 자, 그러다 갑자기 그 밤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 초나 이런 것들로 밝혀놨겠죠. 그 초가 다 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밤이니까. 깜깜해졌겠죠. 이때 갑자기 깍 소리가 나요. 누군가가 예, 깍 소리는 그 장황 옆에 있는 그 애첩 소리였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 장황이 애첩한테 물어봤는데 불이 꺼진 틈에 그 장황 그 술자리에 참여했던 장군들 중에 하나가 그 애첩 이렇게 여기저기를 더듬은 거예요. 자기들은 여자가 없죠. 그러니까 술자리 그 장황 옆에 있는 예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불 꺼진 틈에 입도 맞추고 이렇게 몰래몰래 성희롱을 한 거예요. 성추행을. 편집해. 자, 근데 그 장황의 애첩이 장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관리들이기 때문에 보통 관리들은 그 모자를 쓰죠. 그걸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래에. 그 턱끈을 자기가 걔가 성추행할 때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갓끈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하인들이 막 와가지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장왕이 불을 켜지 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갓끈 끊어진 거 있으면은 그 사람 잡아내면은 자수하거나 잡아내면 바로 잡아낼 수 있잖아요. 장왕이 그때 불을 켜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신하들 갓끈을 다 끊으라 그래요. 그 왜 끊으라 그랬을까요? 그냥 끊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이미 끊어져 있으니까. 한 사람 이미 끊어져서 만약에 불 켜게 되면 그 사람 범인이 바로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 만약에 거기서 그 범인인 거 밝혀지면은 완전 개쪽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부하를 지켜주려고 다 갓끈을 끊으라고 한 거예요. 자, 당신들은 여자들을 안 데리고 앉았는데 술자리에 나만 여자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건 또 내 잘못이기도 하니까 이 갓끈을 다 끊어라.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장왕이 그 부하가 성추행한 거를 이렇게 들춰내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갔어요. 자, 훗날 전쟁터에서 장왕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자, 적군 진나라 오나라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장왕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한 장수가 자,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화살을 맞아가면서 장왕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장수가 이제 거의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다음에 장왕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나를 지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장수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쵸. 그때 그 여자 입술을 훔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이 나였다. 근데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나도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젖근. 전리? 영자는 갓근이에요. 갓근을 절단해가지고 연회에서 절단했다. 자, 때로는 군주가 부하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조그만 걸 들춰내지 않고 이걸 덮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부하가 자기한테 더 큰 충성을 다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이런 사례가 절영지연의 고사예요. 자, 초나라는 이후에 장왕 때는 좋았는데 장왕 이후에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요. 여러 귀족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왕이 뭘 하려고 해도 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잘 크지를 못하다가 자, 초나라에 평왕이라는 왕이 즉위해요. 이 평왕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폭군이었어요.
일단은 왕이 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자기 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초나라는 여기 지도 여기 황하강이죠? 장강이죠? 초나라는 요 장강에 있고 여기 이제 오나라가 있고 더 남쪽에 월나라가 있어요. 자, 근데 초나라랑 붙어 있으면서 또 중요한 나라가 여기 진나라였어요. 이거 진문공의 그 계자추 진문공의 진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예요. 그 진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초나라가 진나라랑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이 진나라였어요. 나라 대 나라 간에 동맹을 맺죠. 들어봤죠? 동맹 맺는 거. 동맹 맺을 때 중요한 방법으로 쓰이는 수단. 어떻게 동맹 많이 맺을까요? 어? 선물. 선물, 돈, 또, 어? 군사, 또, 뭐? 영토, 또, 영토는 나라 대 나라 간에 떼어주지 않죠, 보통. 너 중요하니까. 어? 사탕? 사탄. 어, 10만 명의 총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나라 대 나라 간에 동맹 맺을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동맹을 맺을 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왕자랑 공주끼리 결혼을 시킨다고. 자, 초나라 왕자. 이제 초나라 평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초나라 태자랑 이 진나라 공주랑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왕이 비묵이라는 신하를 진나라에 보내요. 자, 왜 보냈을까요? 자, 뭐, 보내서 그 초나라 소식도 좀 전하고 진나라 상황도 좀 볼 겸 그 진나라 공주도 한번 볼 겸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비무기가 갔는데 그 진나라 공주가 생각보다 엄청 예뻤어요. 자, 비무기가 순간 머리에 자, 뭔가 이렇게 전구에 불 켜지듯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자기가 계란을. 자, 이 평왕이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주가 누구한테 시집 갈 상황이에요. 왕자. 그치. 평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태자한테, 초나라 태자한테 시집 갈 상황이죠. 근데 조금만 이걸 틀어가지고, 어차피 왕족이랑 결혼하는 건 똑같으니까, 초나라한테, 태자한테 갈 여자를 누구한테 가게 하면 왕이 기뻐할까? 왕한테 가게 하면 기뻐하겠죠. 그래서 이 비무기가 평왕한테 와가지고, 공주가 아주 예쁘니까 왕자한테 주지 마시고, 왕께서 직접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평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예쁘다고? 그래? 그럼 내가 결혼하지 뭐. 그래서 초나라 평왕이 진나라 공주랑 결혼을 하게 돼요. 자, 태자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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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나빴겠죠? 그쵸? 자기 예쁜 아내, 장원영이 자기 아내가 될 뻔했는데 그걸 아빠가 가로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나라 태자가 비무기를 원망을 해요. 근데 비무기는 이 보통 간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태자가 원망을 품었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한테 보복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비무기가 평왕한테 가가지고 이 태자를 헐뜯어요. 지금 자기 부인이 될 여자를 아버지가 가져갔다고 아버지 평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태자로서 자격이 안 되니까 이 태자를 끌어내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자의 스승, 태자의 스승이 오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사라는 사람이 평소에 태자랑 같이 이 아버지 평왕을 헐뜯었으니까 이 태자의 스승도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자, 비무기가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헐뜯었어요. 자, 근데 평왕은 지금 이 진나라 공주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비무기 얘기를 하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태자를 자, 죽일 생각을 하고 불러오게끔 해요. 근데 태자가 미리 비무기가 자기를 헐뜯은 걸 알고 아, 가봤자 뻔히 안 좋은 꼴을 당할 거니까 이웃의 정나라로 도망을 쳐요. 자,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사와 자, 오사의 큰아들 오상, 오사의 둘째 아들이 뭐. 오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버지 오사가 평왕이 이제 부른다고 하니까 이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가면은 죽을지를 오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군주가 부르는데 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사랑 아버지를 걱정했던 큰아들 오상은 평왕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가요. 네. 자, 둘째 아들 오자서도 아버지 오사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오자서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가봤자 죽을 게 뻔하고 개죽음인데 거길 왜 가느냐? 이 둘째 아들은 형이랑 아버지를 말리는데 그래도 신하는 군주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하고 오사랑 오상이 평왕한테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가지 마. 자, 평왕은 오자서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오자서도 정나라로 발빠르게 도망을 가서 태자를 만나요. 자, 비극이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평왕이 자, 이 태자랑 오자서를 벼르고 있었는데 이 초나라 태자랑 오자서가 정나라에서 도움을 청해. 네, 도움을 청해요. 정나라는 태자 상황이 딱한 걸 알고 뭐 머물 곳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잘해주고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 어떻게든 이 정나라는 힘이 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초나라를 엎어버릴 방법이 없어서 태자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자기가 정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정나라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고 초나라를 내가 쳐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자, 정나라 입장에선 잘해줬는데 초나라 태자가 반란을 꾀한다는 거를 정나라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태자를 어떻게 했을 거야? 그대로 죽여버려요. 자, 오자서는 정나라에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나라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요. 자, 도망쳐 나와서 천신만고 끝에 초나라 옆에 있던 어디로? 여기 정나라에서 오나라로 도망쳐 오게 돼요. 자, 오자서가 자, 지금 초나라에서도 쫓겨나고 정나라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여기 오나라로 도망쳐 오게 돼요. 자, 오나라 이제 오자서는 어떻게든 자, 자기를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평왕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평왕이 지금 자기 내쫓았죠. 자기 아버지 죽였죠. 형도 죽였죠. 자, 이거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나라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오자서 도망쳐 왔어요. 당시 오나라 왕은 수몽이었어요. 나쁘진 않죠. 자, 오나라 왕의 큰아들은 제번이라는 사람이죠. 자, 오나라 왕의 둘째 아들은 자, 여제. 셋째 아들은 여매. 막내 아들은 개찰. 자, 이 개찰이 능력이 뛰어났어요, 막내가. 그래서 아버지 수몽이 자, 막내 개찰한테 왕자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개찰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이 되게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형들 원망을 살게 뻔하고 자, 그래서 임금 자리를 거절해요. 자, 그래서 임금을 안 하겠다 그런데. 자, 그래서 개찰이 임금 자리를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몽이 죽으면서 왕자리를 누구한테 큰아들 제번한테 물려줘. 자, 제번은 자기 아들 함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 개찰한테 왕자리가 가는 거였죠. 그래서 동생한테 왕자리를 주려고 자기가 죽으면서 동생 여제한테 왕자리를 줘요. 여제는 또 죽으면서 자기 왕자리를 누구한테? 여매한테 물려줘. 자, 여매도 개찰한테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개찰이 왕자리를 끝까지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나라를 떠나버려요.
자, 그래서 여매는 어쩔 수 없이 왕자리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함녀한테 주지 않고 자기 아들 류한테 임금자를 줘. 자,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자, 여매가 개찰한테 돌아갈 왕자리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자기 아들한테 줬다고. 자, 함녀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작은 아빠 개찰한테 돌아가기로 한 왕자리가 개찰이 안 받기로 했으면 순서상 누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원래 왕이었던 사람이 아들을 수 있다고 네. 했기 때문에 내가 자, 그래서 이 류가 왕이 됐어요. 근데 함녀는 불만이 가득 찼죠. 자, 큰 일을 저지르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함녀가 인재를 모으기 시작해요. 자, 근데 마침 초나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정나라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복수의 눈이 먼 오자서가 보였어요. 함녀 캠프에 누가 들어간다? 자, 오자서가 함녀에 합류하게 돼. 자, 오자서가 함녀한테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저 류를 치려면 암살밖에 방법이 없다. 자, 그럼 류를 어떻게 암살해야겠느냐? 오- 그래도 팔심표가 자, 오자서가 얘기하기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오나라에서 용기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그 사람이 전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남자는 깡이 세야 되죠? 이 전제는 깡이 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함녀가 자기 집에 오왕 류를 초대해요. 왜? 용기. 어. 자, 그래서 이 류가 함녀 집에 초대가 됐는데 류는 함녀가 자기 싫어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평소에 자기한테 불만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함녀 집에 갈 때 무사들을 많이 보디가드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자,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함녀 집에서 류가 성대하게 그 대접을 받는데 자, 그 연회를 베풀었을 테니까 이제 음식이 막 돌았겠죠? 이때 전제가 요리사로 변장해서 자, 생선 요리를 들고 자, 이 류한테 접근을 하죠. 자, 큰 생선 있으면 그 생선 아래다 뭘 감출 수 있어요? 칼을 감출 수가 있죠. 자, 접시 위에 생선 아래다 칼을 감춘 다음에 류 근처로 가가지고 전제가 자, 생선 아래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류를 찔러요. 자, 그 자리에서 류는 즉사. 류 주변에 있던 보디가드들이 전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참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다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제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됐다고 하냐면 어육이 됐다 그래요. 어육이 뭘까요? 어가 뭐예요? 물고기. 육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생선 몸뚱아리, 고기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음식이 된 거야. 살을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육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육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물고기나 고기 이렇게 됐다. 물고기나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류가 죽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모두 제거되고 누가 왕이 됐다? 함녀가 왕이 됐다. 함녀를 왕으로 만든 사람, 전제를 추천한 사람이 오자서죠. 오자서가 이때부터 함녀의 예쁨을 잔뜩 받아요. 자, 오자서는 함녀한테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손무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군사를 부리는데 아주 능했어요. 전략가였어요. 전략가. 자, 군사를 부리는 방법, 병법이라고 하죠. 군사 병자 써가지고. 이 사람이 병법을 그 관련돼서 기록한 책이 13권이었는데 이 손무가 쓴 그 병법서를 손자 병법이라고 불러요. 자, 중국은 위대한 학자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뒤에 자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공부란 사람은 공자라고 불러주죠. 네.
자, 손무는 병법에 뛰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불린다, 나중에? 손자라고 불린다. 유예요, 류예요. 류. 근데 왜 저기 칼로 요를 요는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요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이제 한자로 읽을 때는 류라고 읽어요. 아무튼, 네. 자,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를 함녀한테 추천해줘. 자, 함녀가 손무를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군사를 맡겨야 되니까 군사 맡기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손무한테 자, 군사 부리는 거를 좀 한번 내가 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손무가 가능합니다. 네. 자, 함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궁궐에 있는 여자들로도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손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래서 당시 함녀가 궁궐에서 이제 데리고 있던 여자가 180명이었어요. 몇 명? 180명. 너희 지금 학교에서 한 학년 정도 규모. 네. 그게 아니라 3년인데. 두 학년이야, 요즘에는? 우리 학교 전교생 거의 250명. 와, 그럼 얼마 안 되네. 네. 꼴랑 7년 돼요. 아니, 대청촌에 77명이야, 전교생. 자, 아무튼 180명. 한 반에 한 30명 되지 않나? 20명. 아, 그래? 저번에 20명. 자, 그래서 아무튼 9개 반, 그 정도 되는 여자들이 이제 그 궁궐 앞으로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왕 함녀가 제일 예뻐하는 두 여인, 한 명이 그 89명을 맡고 또 한 명이 89명을 맡아서 90명, 90명 두 개 조가 나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손무가 그 여인들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신들, 가슴, 오른손, 왼손, 등, 알고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래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오른손하고 북을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슴하고 북을 치면 가슴 쪽, 앞쪽으로 가고, 등하고 북을 치면 등 쪽, 뒤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이 충분히 전달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 90명, 90명씩을 세워놓고 손무가 자, 사람들 앞에서 가슴! 하고 북을 쳤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 까르르면 웃어요. 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말 안 듣고 막 쪼개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주주물러 안고 막 웃는 거예요. 막 낄낄거리고 이렇게.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뺀질거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손무가 자, 지금 이렇게 병사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장수의 책임도 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여인들을 불러다 놓고 자, 또다시 설명을 해요. 같은 설명을. 이번에 더 쉽게 가만히 있어. 오른손, 왼손, 가슴, 뒤, 등 설명을 한 다음에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얘네들한테 이제 이해했다고 얘기를 듣고 다시 북을 쳐요. 이번엔 등 하고 북을 쳤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했을까 여자들이 또 까르르 웃는 거예요. 자, 장수의 설명이 충분했는데 병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음에도 병사들이 제대로 지금 따르지 않은 거는 이건 장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다? 병사들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그 90명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180명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90명의 리더 한 명, 90명의 리더 한 명, 두 명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두 명의 목을 치라 그래 도끼로. 자, 근데 왕이 제일 예뻐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함녀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고 내려와요. 자, 그런데 손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장수가 그 군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와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도 때로는 듣지 않는 법이다.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나는 목을 베야겠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함녀가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도끼로 그 예뻐하는 여자 둘의 목을 댕겅댕겅 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무가 북을 쳐요. 오른손하고 북을 쳤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다다다다다다 간단 말이에요.
자, 피를 봤잖아요. 그치? 왼손 하니까 북을 치니까 또 이번에는 왼쪽으로 다다다다 갔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손무가 여자들을 잘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고 함녀한테 갔어요. 함녀 표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자기 제일 예뻐하는 여자들 둘을 죽였잖아요. 자, 그랬더니 손무가 거기다 대고 함녀한테 자, 지금 임금님은 병법이나 군사 부리는 거에 대해서 그 떠들기나 좋아할 뿐이지 이거를 실전에 써먹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고 등 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함녀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 손무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오나라의 군대를 맡겼다 그래요. 네. 이때부터 이 손무가 오나라 군대를 맡으면서 자, 오나라가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 승리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손무, 오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오자서가 한 명을 더 추천해요. 이 사람이 백비라는 사람이에요. 자, 백비는 오자서랑 이제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백시 가문도 초나라에서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그 초평왕 옆에 있던 비묵이라는 신화 기억나죠? 간신. 이 백시 가문이 비묵이 눈밖에 나가지고 백비의 아버지가 그 목숨을 잃게 되고 백비도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오나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자, 오자서가 백, 백비를 봤을 때 자기랑 비슷한 상황이죠. 안타깝죠? 자, 그래서 백비를 추천하면서 이런 고사가 나와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불쌍하게 여긴다. 동병상련의 고사가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자, 어, 왜 이렇게 많이 싸워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일만 생겨요? 옛날 얘기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봐봐. 자, 그래서 이 백비가 이렇게 오자서에 의해서 추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손무는 오나라 군대를 잘 조련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오자서가 그 원했던 이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힘이 약했던 오나라가 강해져서. 자, 초나라 수도는 영이라는 곳이에요, 영. 이 한자 자체가 초나라 수도 영이에요. 어. 그 삼국지에는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형주라고 들어봤어요? 형주. 관우가 죽었던 형주 들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초나라를 형나라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이 형주의 핵심 지역 강릉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 강릉이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이 영을 함락시켜요. 자, 수도를 뺏겼다는 건 초나라가 밀망.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고 나이가 들어서 비무기도 이미 죽은 상황이었어. 자, 그래서 초나라 왕은 이때 수도를 뺏기고 자, 다른 쪽으로 언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이제 오자서가 그 영으로 들어와 봤는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하고자 했던 초나라 평왕은 이미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미 죽은 상황이었다. 비무기도 이미 죽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복수할 대상이 죽어버렸죠. 자, 그래서 오자서가 어떻게 하냐면 초평왕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 다음 무덤을 어떻게 쓸까요? 저요. 파헤쳐요. 그 다음에 관을 어떻게 쓸까요? 열어요. 열어요. 관을 쪼갠다고 하죠. 관을 이렇게 쪼개봤더니 평왕의 시체가 살은 다 썩고 해골 바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뻔. 자, 그 해골 바가지를 보고는 오자서가 분이 안 풀려서 쇠로 만든 채찍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해골을 때려요. 자,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말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오자서가 어떻게 했을까? 그 채찍으로 계속 해골을 때려가지고 해골 바가지가 완전히 가루가 돼요. 자, 불묘. 묘를 판다는 거예요. 편. 편은 채찍을 뜻해요. 채찍으로 뭘 때렸어요?
시체를 때렸죠. 불묘 편시예요. 자, 이거는 이미 복수할 대상이 죽었거나 복수할 상황이 끝났는데도 좀 지나칠 정도로 오버해가지고 복수하는 거를 가리켜서 굴묘 편시라고 불러요. 네. 죽은 시체 매질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줍니다. 자, 근데 초나라 사람들 평왕이 아무리 폭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자, 자기 예전의 왕한테 이렇게 시체에다 매질하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초나라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했죠. 자, 그래서 오자서가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민심을 좀 잃어요. 자,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있던 과거에 초나라랑 진나라랑 결혼 동맹 맺었잖아요. 이 진나라가 초나라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오나라가 군대를 초나라에서 물리게 돼요. 자, 그래도 오나라는 아무튼 초나라 수도를 먹었을 정도로 힘이 강해졌다는 걸 증명을 했죠. 오나라는 그렇게 강했는데, 자,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좀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죠. 이 합려가 좀 자만에 빠져요. 자, 그래서 주변 이렇게 봤는데 만만해가지고 정복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요? 월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월나라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월나라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월요일, 먼데이, 월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예. 먼데이. 비엣이라고 써요, 비엣. 비엔나? 자, 월나라는 중국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월나라를 월남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아, 네. 자, 이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오늘날에? 베트남이죠. 옛날 베트남의 선조가 월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자, 오나라가, 이 월나라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싶었어요. 당시 월나라 왕이 윤상이란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뭐 해요? 때가 많이. 그래, 왕자가 왕이 되는데 그 전에 죽은 왕의 장례를 치르죠. 그죠? 그 왕이 죽었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 가장 슬픈 일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보통 좀 크게 치르죠. 그러면은 그 월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 정신이 없는 틈에 합려가 월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춘추시대 때, 선생님 잘 봐. 매너가 아니었어요. 왜 매너가 아니야? 그치? 지금 왕이 죽어가지고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 그걸 쳐들어간다? 그걸 뒤집어 엎으러 간다? 이거는 춘추시대 때는 매너 없는 일로 여겨졌어요. 아직 약육강식의 전국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나라 쳐들어갈 때 그런 매너를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합려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요거 장례식 노려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자, 오자서가 이걸 뜯어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시체에다 채찍질 해놓고서 자, 아무리 그래도 저 지금 남의 나라 장례식 할 때 쳐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합려가 이게 귀에 안 들렸고 쳐들어갔어요. 자, 근데 당시 월나라는 오나라가 쳐들어올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월나라 새로 왕으로 된 사람이 부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그래서 장례식을 한편 준비하면서 오나라 침략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합려가 이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는데 자, 부천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보세요, 선생님 봐봐. 월나라에 죄를 많이 짓고 그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사형수라고 부르죠. 그죠? 사형수들은 야, 잘 봐. 사형수들은 얼마 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쵸? 교수형을 당하거나 목을 잘리거나 사형당하겠죠. 자, 이 구천이 그 월나라 사형수들을 찾아갔어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나라에 공 좀 하나 세우고 죽어. 자, 그러면 내가 너 죽은 다음에 너희 가족들 다 챙겨줄게. 집 주고 돈 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땡큐죠. 어차피 죽을 거.
자, 구천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자, 너희끼리 줄을 맞춰가지고 서서, 자, 그 5명이 한 줄 맞춰가지고 걸어가. 걸어가다가 먼저 앞줄에 있는 5명이 자, 칼을 줄 테니까 목을 그어. 자, 그러면 앞에 5명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그럼 뒤에 5명이 또 앞으로 나와서 또 어떻게 하래요? 또 목을 그으래요. 자, 그럼 뒤에 또 5명이 또 나가서 목을 그으라. 자, 그렇게 해서 자살 부대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나라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월나라 사형수들이 오나라 군대 앞에서 목을 그어서 자살하고 목을 그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 오나라 군대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죠? 뭐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 공포스러웠겠죠. 계속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나라에서 이게 뭐지? 어수선한 틈에 부천이 몰래 준비해 놓은 특수부대를 숲 양옆으로 돌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나라 군대를 3면에서 포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오나라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요. 함녀가 이 월나라 군대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발가락에 화살을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 화살을 뽑고 신발을 벗어봤더니 발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발이 그냥 시꺼멓게 돼 있었어요. 그 화살에 뭐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함녀. 자, 그렇게 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함녀가 목숨을 잃게 돼요. 함녀가 죽기 직전에 자기 태자였던 아들 부차를 불러요. 반드시 지금 이 아비가 월나라 손에 죽는데 저 월나라한테 복수를 해라. 하고 함녀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부차가 자기 아버지 죽음을 직접 목격을 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든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잘 때 이제 왕이니까 지키는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키는 문지기들한테 그 왕을 가리켜서 부차야,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 라고 외치게끔 해요. 자, 그리고 부차가 잘 때도 그냥 자지 않고 편한 곳에서 편하게 누워 자면은 그 복수 갚을 생각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하게 그 나무가 우둘투둘 이렇게 있는 장작더미 위에서 잔단 말이에요. 누울 와자, 장작 신자. 상관? 자, 부차가 어디 누워서 잤다고요? 장작더미 위에서 자요. 자, 부차가 이렇게 그 이를 갈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자, 구천은 이제 함녀를 무찔렀죠. 자신감이 넘쳐요. 자, 구천 옆에는 대부, 문종, 범녀 이런 뛰어난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구천을 잘 도와서 함녀를 무찌른 건데, 자, 구천이 자신감이 넘쳐서 이 문종이란 범녀가 말리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자, 오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오나라 별거 없을 거야 하고 과거에 오나라가 저질렀던 실수로 이 구천도 똑같이 해요. 자, 무리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나라를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쳐들어갔다가 이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던 부차가 오히려 월나라 군대를 포위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천이 회계산이라는 곳에 포위가 돼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항복하거나 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당시 자, 부차 옆에 있던 오자서가 무조건 구천을 죽여야 된다 그래요. 구천을 죽여서 월나라를 멸망시켜야지 그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반드시 월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구천을 죽여야 된다. 자, 근데 구천 옆에는 선생님 잘 봐. 너 집중해. 너. 자, 이 구천 옆에는 뛰어난 신하 문종과 범녀가 있었다 그랬죠? 이 문종과 범녀가 지금 호랑이 그 입속에 들어가 있는 이 구천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꾀를 내요. 자,
자, 꾀를 내서 많은 돈이랑 뭐 비단이랑 보물 이런 것들을 월나라에서 가져다가 그 오나라에다 바쳐요. 그리고 이 오나라 왕 부차가 좋아할 만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다가 당시 이 월나라에 정말 중국 전체에서 제일 예쁘다는 미인이 하나 있었는데 서씨라는 미인이 있었어요. 이 그 문종이란 신하가 월나라에서 이 서씨라는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부차에게 바쳐요. 그리고 이 서씨 하나로만도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어, 이 서씨가 넘버 원이라면 넘버 투, 두 번째로 예쁜 여자 이 정단 오타예요. 정단입니다. 정단이란 여자도 부차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자, 부차가 이 미녀들이랑 보물들을 받고 부천을 죽이려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죽일 것까지 있겠어? 근데 오자선은 계속해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부차가 그 얘기를 안 듣고 구천을 죽이지를 않아요. 대신에 구천을 오나라로 잡아가요. 그리고는 마국간 보는 마국간지기를 시켜요. 자, 구천은 순식간에 월나라 왕에서 뭐가 됐어요? 마국간지기가 됐죠? 자, 그러면서 말똥 치우는 일을 하고 굉장히 그 고달픈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봐봐. 부차가 완전히 방심을 해요. 특히 이 여자들, 예쁜 여자들한테 빠지다 보니까 방심을 해요. 요거 하나 일화 얘기해 줄게요. 봐. 부차가 잘 때 여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시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서시만 데리고 잔 게 아니라 이 정단도 같이 데리고 잤다 그래요. 변태 새끼죠? 네. 자, 그러니까 임금이 여자를 둘 데리고 같이 잔 거예요. 자, 근데요. 봐봐. 선생님 봐봐. 근데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더 이게 몸이 돌아갔을까요? 더 예쁜 서시 쪽으로 몸이 돌아갔겠죠? 그럼 서시한테 몸이 돌아가면 정단한테는 뭘 보이게 돼요? 너희 남자들 꼭 기억해라. 여자친구 만날 때 절대로 남자는 먼저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여자친구 여기 있는데 자기 볼일 본다고 등 돌리고 확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완전 똥매너예요, 남자들한테는. 예? 남자들은. 알겠죠? 안 돼요? 자,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구천이, 이 부차가 서시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정단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됐죠? 정단이 그 부차의 등을 보고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어요. 죽는다. 등이 뭐 나중에 연애하면 알게 돼요. 네. 자, 남자 등을 자꾸 보게 되면 여자는 죽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부차가 서시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런데도 구천을 풀어주진 않아요. 구천은 어떻게든 월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필살기를 하나 써요. 자, 부차 앞에 가가지고, 부차를 방심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자, 부차가 완전히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왕들 있죠? 왕들이 그 화장실 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화장실을 가면 그 왕의 대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걸 왕 주치의들이 맛을 봤어요. 왕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임금님 그 용변을 매후라고 했는데 매화향기가 난다 그래서 매화향기 안 났죠. 근데 그거를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부천이 부차한테 가가지고 부차 그걸 찍어가지고 맛을 봐요. 자, 이걸 상대를 방심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하는 거를 상분 지도라고 불러요. 상은 맛본다란 뜻이에요. 분은 뭘까요? 화장실 그 변을 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차가 자기 똥 찍어 먹는 걸 본 거예요. 구천이. 그래서 구천을 어떻게 했을까요? 월나라로. 풀어줘요. 완전히 방심을 한 거죠. 자,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내가 똥까지 찍어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로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자기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 쓸개를 핥아요. 그 쓸개가 엄청 쓰거든요. 내가 이 쓴맛을 느끼면서 과거에 그 부차에게 당했던 치욕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자, 복수를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않고 막 일을 가는 행동을 와신 상담이라고 불러요. 와신은 어디 누워서 자는 거? 장작더미 위에서 자는 거. 상담은 뭘 핥는 거? 짐승의 쓸개를 핥는 거. 자, 결국 부차가 월나라를 이렇게 키워준 꼴이 돼버렸고, 오자서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차는 월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제나라를 엉뚱하게 공격해 들어갔다가 월나라의 뒤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차가 잡혀요. 자, 그리고 구천손의 부차가 목숨을 잃게 된다. 결국 최종 승리는 구천이 승리를 하게 돼요. 구천승.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춘추시대 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다음 시간에 전국시대 볼 건데 전국시대 너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만 우리 좀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